한 그릇의 국수가 20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40년 전 배고픈 청년에게 건넨 따뜻한 한 끼. 그 작은 선의가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68세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고 느끼던 여인. 그녀 앞에 놓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짐입니다. 담소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강선이는 눈을 뜹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이불을 개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좁은 방 한 칸, 그것이 68년을 살아온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분식집 주방에서 김치를 썰고 어묵을 손질합니다.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창밖으로 시골 마을의 첫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 분식집은 남편과 함께 40년을 일군 곳이었습니다. 엄마, 물 좀요. 2층에서 며느리 서영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선희는 손을 씻고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냅니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 문 앞에 놓습니다. 노크는 하지 않습니다. 방해가 될까 봐서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 지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내려올게요. 혼자 두기 힘들어요. 선희는 손사래를 쳤지만 지훈 부부는 석 달 후 짐을 싸들고 왔습니다. 처음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빈집이 사람 냄새로 채워지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도착한 첫날부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참아주렴. 서영은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를 하는 동안 지훈이 내려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오늘 떡볶이 많이 만들어야 해서. 지훈은 멀거니 주방을 바라보다 다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마을 어르신들, 학교 가는 아이들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겠네요. 선희는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내어줍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2시 가게 문을 닫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서영이 내려옵니다. 어머님, 저희 친구들 오늘 저녁에 오기로 했어요. 그래, 뭐 해줄까? 서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우리끼리 먹을 거 시켜 먹을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선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건 나오지 말라는 뜻이겠지. 그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녁 6시 서영의 친구들이 도착합니다. 웃음소리가 2층에서 들려옵니다. 선희는 1층 주방 구석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배는 고프지만 밥을 지을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부엌을 쓰면 소리가 날 테고 그럼 위층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것입니다. 결국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공기로 저녁을 때웁니다. 이 좁은 가게에서 언제까지 버틸 건데요? 낮에 서영이 지훈에게 한 말이 떠오릅니다. 선희는 문틈으로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선희는 가게 불을 끕니다. 간판 불이 꺼지자 어둠이 가게를 삼킵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입니다. 나는 언제부터 짐이 되었을까?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습니다. 울음소리가 위층에 들릴까 봐서입니다. 선희는 조용히 눈물을 삼킵니다. 새벽 5시 다시 눈을 뜹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치를 썰고 어묵을 손질하고 떡볶이 국물을 끓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이 떨립니다. 엄마, 물 좀요. 또다시 서영의 목소리입니다. 선희는 냉장고 문을 엽니다. 생수병을 꺼내 들고 계단을 오릅니다. 문 앞에 물병을 놓으려는 순간 안에서 대화가 들립니다. 당신 엄마 진짜 언제까지 저렇게 사실 거예요? 일단은 지켜보자. 지켜보긴 뭘 지켜봐요. 이 집 팔고 우리 집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선희는 물병을 바닥에 살짝 놓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입니다. 계단을 내려와 주방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집을 판다고?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지은 곳입니다. 아들을 키운 곳이고 손님들과 웃고 떠든 곳입니다. 40년의 세월이 벽 하나하나에 스며 있는 곳입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녀는 앞치마 끈을 다시 묶습니다. 오늘도 장사는 해야 합니다. 손님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립니다. 칼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집니다. 나는 정말 짐일까?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는 압니다. 무언가가 곧 변할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결코 따뜻하지 않으리라는 걸. 강선희는 다시 김치를 썹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새벽을 채웁니다. 그 소리는 외롭고 또 슬픕니다. 오전 11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립니다. 선희는 가게 안을 정리하며 밖을 바라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손님이 뜸합니다. 하지만 어묵국 냄새는 여전히 가게를 가득 채웁니다. 문이 열립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젖은 코트를 벗으며 그가 말합니다. 여기 어묵국 냄새 참 좋네요. 선희는 반갑게 웃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어묵국이랑 김밥 하나 주세요. 남자는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선희는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어묵을 건져 담고 국물을 부어줍니다. 김밥을 접시에 담아 내어 놓습니다. 남자는 첫 숟가락을 뜨더니 눈을 감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선희는 카운터로 돌아옵니다. 남자는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립니다. 식사를 마친 남자가 계산대로 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가게 오래 하셨어요? 40년 됐지요. 남편하고 같이 시작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40년이요. 대단하시네요. 그는 명함을 꺼내 선희에게 건넵니다. 박재우, 도원개발과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 도시에서 일하는데 이 근처 출장 왔다가 들렀어요. 선희는 명함을 받아듭니다. 그러셨군요. 또 오세요. 박재우는 다시 코트를 입고 나갑니다. 빗소리가 잠시 커졌다가 작아집니다. 선희는 명함을 서랍에 넣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2층에서 내려옵니다.
엄마, 저희 다음 주에 서울 좀 다녀올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서영이 면접이 있대요. 일자리 알아보는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잘 되면 좋겠다. 지우는 말을 이으려다 멈춥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입을 다뭅니다. 그럼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그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갑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재우가 다시 가게에 들어옵니다. 이번엔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입니다. 사장님, 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어묵국이요? 네, 그리고 떡볶이도 하나 주세요. 선희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박재우는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메뉴판, 벽에 붙은 손님들의 사진입니다. 사장님,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옛날 가게라 낡긴 했지요. 아니에요. 이런 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음식을 내어주며 선희가 묻습니다. 근처에 일이 많으세요? 요즘 이 지역 재개발 건으로 자주 내려와요. 선희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재개발이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박재우는 떡볶이를 한 입 먹습니다. 혹시 사장님 예전에 부산역 근처에서도 분식집 하셨어요? 선희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때도 가게 이름이 선희분식이었죠?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그게 40년 전 일인데. 박재우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의 눈빛이 촉촉해집니다. 선생님, 저 그때 선생님 국수 얻어먹던 아이예요. 선희는 순간 숨이 멎습니다. 뭐라고요? 중학교 때 집이 어려워서 밥을 자주 굶었어요. 선생님이 무료로 국수 주셨잖아요. 아이고, 선희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오릅니다. 부산역 근처 좁은 가게, 배고파 보이는 학생들입니다. 남편과 함께 국수를 끓여 나눠주곤 했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의 아이들 눈빛은 기억납니다. 정말 그때 그 아이였어요? 박재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 덕분에 배불리 먹고 공부할 수 있었어요. 대학도 갔고요. 선희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랬구나. 잘 커져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봅니다. 빗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박재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선생님, 요즘 이 가게 어떠세요? 뭐가요? 장사 말이에요. 많이 힘드시죠? 선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괜찮아요.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요. 박재우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텅 빈 테이블들입니다. 제가 이 동네 조사를 좀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났더라고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손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가게 파실 생각 없으세요? 선희는 고개를 듭니다. 왜요?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이 지역 매입을 검토 중이거든요. 좋은 조건 드릴 수 있어요. 선희는 잠시 멈칫합니다. 집을 판다는 건 며느리도 원하는 일이야.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아니에요. 팔 생각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나이에 이 일은 힘드시잖아요. 박재우는 진심 어린 표정입니다. 하지만 선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여기는 내 남편과 함께한 곳이에요. 못 팔아요.
박재우는 한숨을 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명함은 가지고 계세요.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박재우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좋은 조건이라면 얼마나 줄까? 그 돈이면 아들네도 새 집을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듭니다. 여기를 떠나면 난 어디로 가지? 이 집이 없으면 난 누구지? 새벽 2시 2층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서영과 지훈의 목소리입니다. 당신 서울 면접 결과 나왔어. 붙었어. 정말 축하해. 이제 진짜 올라가야지. 여기서 더는 못 있겠어. 선희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습니다. 귀를 막고 싶지만 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어머님한테 어떻게 말하지? 천천히 설득해야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올라갈까? 선희의 가슴이 조여듭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납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김치를 썰지만 손에 힘이 없습니다. 칼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뱁니다. 아야, 피가 흐릅니다. 선희는 수돗물로 손을 씻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입니다. 나는 정말 늙었구나. 그날 저녁 지훈이 내려옵니다. 엄마, 저희 얘기 좀 해요. 선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얘긴데? 서영이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래.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올라가려고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희 인생이니까 가야지. 지우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는 엄마도 같이 가시죠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서영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엄마, 미안해요. 괜찮아. 가거라. 정말 괜찮으세요? 선희는 웃습니다. 억지로 지어 보이는 웃음입니다. 엄마는 괜찮아. 지우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선희는 혼자 남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혼자입니다. 그녀는 서랍을 엽니다. 박재우의 명함이 보입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둡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입니다. 언젠가는 결정해야 해. 비가 다시 내립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빗방울이 유리를 타고 흐릅니다. 마치 눈물처럼입니다. 그녀는 압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아플 것이라는 것을. 강선희는 불을 끕니다. 어둠이 가게를 삼킵니다. 하지만 이번엔 눈물을 참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길게 그녀는 웁니다. 아침 6시 선희는 주방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입니다. 지훈 부부는 이틀 뒤 서울로 떠납니다. 2층에서 짐 싸는 소리가 들립니다. 박스 테이프를 뜯는 소리, 옷장 문 여닫는 소리입니다. 선희는 그 소리를 듣고만 있습니다. 올라가서 돕겠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 문이 열립니다. 박재우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다릅니다. 그의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재우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서 봉투를 꺼냅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선희는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갑니다. 무슨 일인데요? 재우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재우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습니다. 선생님, 제가 일하는 회사 회장님이 계셨어요. 네. 그분이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선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셨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그는 말을 이어갑니다. 회장님이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재우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그 안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선희는 서류를 받아듭니다. 글씨가 떨려 보입니다. 눈이 침침해져서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재우가 대신 읽어줍니다. 강선이라는 이름의 여인에게 20억 원을 전달하라. 선희의 손이 멈춥니다. 뭐라고요? 20억 원이요. 선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나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재우는 조용히 웃습니다. 선생님은 기억 못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재우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40년 전 겨울이었대요. 부산역 앞이요. 선희는 귀를 기울입니다. 회장님이 그때 노숙을 하고 계셨대요. 25살 사업 실패하고 집도 잃었대요. 며칠을 굶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 가게 앞을 지나가셨대요. 재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생님이 그분을 불러 세우셨대요. 밥 먹었어요? 라고요. 선희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릅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떨고 있던 젊은이입니다. 그때 선생님이 국수를 끓여주셨대요. 공짜로요. 재우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대요. 내일도 오세요. 밥은 먹고 다녀야죠.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회장님이 일주일 동안 매일 오셨대요. 재우가 말을 잇습니다. 선생님은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으셨대요. 난 그냥 그 일주일 후에 회장님이 다시 일어서셨어요. 작은 일자리를 구하고 돈을 모으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대요. 재우는 서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금의 회사를 만드셨어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봅니다. 도원개발 창립자 고 이한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선생님을 찾으셨대요. 재우의 목소리가 가라앉습니다. 부산역 근처 선희분식. 하지만 가게가 없어졌더래요. 우리가 여기로 이사 왔으니까요. 회장님이 유언에 쓰셨어요. 재우가 읽어줍니다. 그분의 한 끼가 내 인생을 바꿨다. 은혜를 갚지 못해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선생님, 제가 이 동네에 온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재우가 고백합니다. 회장님 유언 때문에 강선이라는 이름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여기서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오신 거군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처음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음식을 먹고 알았어요. 뭐요? 그때 그 마음이요.
배고픈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요. 선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난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선생님에겐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겐 인생 전부였어요. 재우는 봉투를 선희 쪽으로 밉니다. 이 돈은 회장님이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 하신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요. 난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국수 한 그릇 값이 이렇게 클 순 없어요. 재우는 선희의 손을 잡습니다. 선생님이 준 건 국수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죠? 존중이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준 거예요. 선희는 말문이 막힙니다. 재우가 말을 잇습니다. 회장님이 마지막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분 덕분에 내가 다시 사람이 됐다고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시계 소리만 가게를 채웁니다. 선희는 봉투를 바라봅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둡니다. 이 돈으로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희가 말합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걸 하시면 돼요. 난 원하는 게 없어요. 그저 여기서 가게나 하면서 살고 싶을 뿐이에요. 재우는 조용히 묻습니다. 정말 그것만 원하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2층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박스를 옮기는 소리입니다. 아드님이 떠나시죠? 재우가 묻습니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대답입니다. 선생님,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새로 시작? 네, 더 큰 가게를 하실 수도 있고 편히 쉬실 수도 있어요. 선희는 고개를 젓습니다. 난 편히 쉬고 싶지 않아요. 일을 해야 사는 것 같아요. 그럼 가게를 키우시는 건 어때요? 키워서 뭐해요? 손님도 없는데요. 재우는 잠시 생각합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뭔데요? 선생님이 40년 동안 이 일을 한 이유가 뭐예요? 선희는 망설입니다. 글쎄요. 그냥 살려고요. 정말 그것뿐인가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배고픈 사람 보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선희가 천천히 말합니다. 어렸을 때 배고픔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서요. 그래서 누가 오면 배불리 먹이고 싶었어요. 그게 다예요. 재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마음이 회장님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제 인생도요. 선희는 재우를 바라봅니다. 당신 인생도? 저도 중학생 때 선생님 국수 먹었잖아요. 재우가 웃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세상엔 따뜻한 사람도 있다는 걸요. 선희는 눈물을 닦습니다. 선생님, 이 돈 받으세요. 재우가 다시 권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재우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그는 봉투를 테이블에 두고 나갑니다. 전화 주세요. 언제든지요. 문이 닫힙니다. 선희는 혼자 남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보입니다. 그녀는 손을 뻗습니다. 봉투를 엽니다. 서류가 가득합니다. 통장 사본, 계약서, 유언장입니다. 20억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선희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2층에서 지훈이 내려옵니다. 엄마, 저희 내일 떠나요. 선희는 봉투를 재빨리 숨깁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 서울 오실 생각 없으세요? 지훈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지금 이 돈 얘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엄마는 여기가 좋아. 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자주 전화할게요. 그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갑니다. 선희는 다시 봉투를 꺼냅니다. 20억 원입니다. 이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들의 마음, 며느리의 존중, 가족의 온기입니다. 선희는 봉투를 꼭 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돌아가신 회장에게, 재우에게, 그리고 자신에게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선희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습니다. 내일 아들 부부가 떠나면 그때 천천히 생각하기로 합니다. 지금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낍니다. 무언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이제 선택은 그녀의 몫입니다. 강선희는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할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질문은 떠오르지만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녀에게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은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 지훈 부부가 서울로 떠나는 날입니다. 주방에서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길에서 먹으라고 싸주려는 것입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계단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선희는 고개를 듭니다. 김밥 싸는 중이야. 차 안에서 먹으려고. 서영이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입니다. 화장도 하지 않았고 머리도 대충 묶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선희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영은 선희의 손에서 김을 받아듭니다. 선희는 한 걸음 물러섭니다. 서영이 김밥을 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서영아. 네, 어머니. 무슨 일 있니? 서영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선희는 더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이런 서영은 처음입니다. 점심때 지훈도 내려옵니다. 엄마, 점심 뭐 드실래요? 제가 사올게요. 아니, 집에 있는 걸로 먹으면 돼. 아니에요. 중국집 시킬게요. 짜장면 좋아하시잖아요. 지훈은 말을 마치고 전화를 겁니다. 선희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평소에는 2층에서 혼자 먹던 아들입니다. 오늘은 왜 이러는 걸까요? 짜장면이 도착합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습니다. 서영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제 온 그분은 누구세요? 선희는 젓가락을 멈춥니다.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훈이 끼어듭니다. 엄마, 혹시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 없어. 그럼 왜 봉투를 받으셨어요? 선희는 놀라 고개를 듭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서영이 시선을 피합니다. 저 우연히 봤어요.
선희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러는 거구나. 모든 게 이해됩니다. 궁금하면 말해줄게. 선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분이 돈을 가져왔어. 많은 돈을. 얼마나요? 서영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20억. 선희가 말합니다. 지훈과 서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20억이요? 응. 옛날에 내가 도와준 사람이 유산으로 남긴 거래. 서영의 손이 떨립니다.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서영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그녀는 일어나 선희의 손을 잡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선희는 손을 빼냅니다. 우리 가족? 서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아, 제 말은. 됐어. 선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너희 서울 가야지. 준비해. 어머니, 저희 일정 좀 미룰게요. 서영이 재빨리 말합니다. 왜? 어머니랑 더 있고 싶어서요. 선희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래. 어제까지만 해도 빨리 떠나고 싶어 했잖아. 서영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지훈이 끼어듭니다. 엄마, 서영이가 그런 게 아니라. 됐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선희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역시 그랬구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서영의 갑작스러운 친절, 지훈의 과한 관심입니다.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 부부는 서울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선희에게 잘해줍니다. 서영은 식사를 챙기고 지훈은 가게 일을 돕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 구워드릴게요. 서영이 웃으며 말합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엄마, 여행 가실래요? 제주도 어때요? 지훈이 제안합니다. 아니, 괜찮아. 엄마가 좋아하시는 곳 가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선희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간절한 눈빛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압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결심합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입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두 사람을 부릅니다. 지훈아, 서영아. 앉아봐.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습니다. 선희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이 돈 말이야. 서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지훈은 손을 꼭 쥡니다. 엄마 결정하셨어요? 응, 결정했어. 선희는 천천히 말합니다. 이 돈, 절반은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으로 쓸 거야. 서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예. 옛날에 내가 밥 나눠줬던 것처럼 이번엔 공부할 기회를 나눠주고 싶어. 선희가 말을 잇습니다. 나머진 내 노후랑 손주 미래를 위해 남겨둘게. 서영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너희 몫은 없어. 선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엄마. 지훈이 놀라 외칩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야. 선희는 조용히 말합니다. 다만 이 돈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지만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서영이 항변합니다. 가족이지. 선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서영아, 넌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니?
서영은 입을 다뭅니다. 지훈아, 넌 어떻고? 선희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엄마랑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니? 지훈은 고개를 숙입니다. 나는 짐이 아니야. 선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짐으로 대했어. 엄마, 이제 이해해. 선희가 말을 잇습니다.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잘해주는 거.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니? 서영은 눈물을 닦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서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선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훈이 일어납니다. 엄마, 저희 서울 올라갈게요. 응.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잘 가거라. 다음 날 아침 지훈 부부가 짐을 쌉니다. 선희는 김밥을 싸줍니다. 현관에서 서영이 말합니다. 어머니, 가끔 전화해도 될까요? 선희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래 해. 정말요? 응. 너도 내 가족이니까. 서영이 선희를 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선희는 등을 토닥여줍니다. 차가 떠납니다. 선희는 손을 흔듭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로 돌아옵니다. 텅 빈 가게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습니다. 선희는 봉투를 꺼냅니다. 재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선생님 결정하셨어요? 응. 장학재단 만들고 싶어. 좋으시네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선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마을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웃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선희는 앞치마를 두릅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따뜻한 밥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게 그녀의 인생이니까요.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태도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 자신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삶입니다. 선희는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김치를 썰고 어묵을 손질합니다. 칼질 소리가 경쾌합니다. 이제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춥니다. 따뜻한 봄날입니다. 선희는 콧노래를 부릅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녀는 압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겐 방향이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방향이요. 강선희는 웃습니다. 68년을 살아온 그녀에게 드디어 찾아온 봄입니다. 여름이 지나갑니다. 선희는 분식집 문을 닫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모여듭니다. 사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 시작하려고요. 선희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걱정 마세요. 멀리 안 가요. 손님들은 아쉬워합니다. 사장님 떡볶이 못 먹으면 어떡해요? 또 만들어 드릴게요. 꼭요. 선희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아줍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선희는 가게를 둘러봅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들입니다. 남편과 함께 닦던 바닥입니다. 여보, 나 이제 새로 시작해요.
그녀는 작게 속삭입니다. 대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압니다. 남편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재우가 찾아옵니다. 선생님, 서류 다 준비됐어요. 고마워요. 국화나눔재단. 좋은 이름이에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편이 국화를 좋아했어요. 그러셨구나. 가을에 피는 꽃이잖아요. 늦게 피지만 오래가는. 재우는 미소 짓습니다. 선생님 같네요. 나도 늦게 핀 거 맞아요. 두 사람은 웃습니다. 9월 초 재단이 문을 엽니다. 마을 외곽의 작은 건물입니다. 넓은 식당과 주방, 작은 사무실이 있습니다. 선희는 첫날부터 주방에 섭니다. 오늘은 국수를 끓일까요? 그녀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물을 끓이고 멸치를 우립니다. 익숙한 손놀림입니다. 12시 첫 손님이 옵니다. 할아버지 한 분입니다. 여기 정말 공짜예요? 네, 드세요. 선희는 국수를 내어줍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듭니다. 한 입 먹더니 눈물을 흘립니다. 고맙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소로 답합니다. 그날 15명이 왔습니다. 모두 따뜻한 밥을 먹고 갔습니다. 벽에 문구를 붙입니다. 한 그릇의 국수가 인생을 바꾼다. 재우가 옆에서 봅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분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시겠죠. 선희가 말합니다. 선생님 덕분에요. 아니에요.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단에는 매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옵니다. 노숙자, 독거노인, 가난한 학생들입니다. 선희는 매일 주방에 섭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찾아옵니다. 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근처에 사는데요. 봉사하고 싶어서요. 선희는 반갑게 맞아줍니다.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김유진이에요. 유진 씨, 설거지부터 부탁할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나릅니다. 선희는 그녀를 지켜봅니다. 유진 씨, 힘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요. 왜요?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좋아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랬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흐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재단 앞마당에 국화가 핍니다. 노란 국화, 하얀 국화입니다. 선희는 아침마다 물을 줍니다. 어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지훈입니다. 지훈아? 엄마 찾아뵈러 왔어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여기가 재단이에요? 응, 들어와 봐. 지훈은 안을 둘러봅니다. 깨끗한 식당, 따뜻한 주방입니다. 벽에 걸린 문구를 읽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별거 아니야. 선희가 웃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엄마가 행복해 보여요. 선희는 아들을 바라봅니다. 지훈의 눈빛이 진심입니다. 너는 어때? 저도 요즘 생각 많이 했어요. 무슨? 엄마에 대해서요. 제가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요. 선희는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훈이 말을 잇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서영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다음엔 같이 와도 될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오너라. 점심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돕습니다. 국수를 나르고 물을 따릅니다. 아드님이세요? 한 할머니가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효자시네요. 어머니 일 돕고 계시고. 지훈은 얼굴이 붉어집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 이제야 알았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습니다. 국화향이 은은합니다. 엄마, 장학금은 어떻게 돼요? 다음 달부터 시작해. 10명 지원할 거야. 좋으시겠어요? 응, 좋아. 선희는 국화를 바라봅니다. 이 꽃들처럼 아이들도 잘 자랄 거야. 엄마가 심으셨어요? 응, 너희 아빠가 좋아했던 꽃이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선희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엄마도 너 자랑스러워.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지훈이 떠난 후 선희는 혼자 앉아 있습니다. 별이 뜹니다. 밤하늘이 맑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쉽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묻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국화향이 더 짙어집니다. 그녀는 답을 들은 듯 웃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재단에 편지가 옵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의 감사 편지입니다. 선희는 한 장 한 장 읽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선생님 덕분에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선생님처럼 나눔을 실천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선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바라던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빵이 아니라 꿈입니다. 유진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오늘 40명 다녀가셨어요. 그래, 많이 왔네.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봐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하자. 네, 그럴게요. 유진은 웃으며 나갑니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국화가 아직 피어 있습니다. 추위에도 꿋꿋합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나도 저 꽃처럼 살고 싶어. 늦게 피었지만 끝까지 피어 있는 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향기로운 꽃입니다. 그런 삶이면 충분합니다. 저녁, 선희는 불을 끕니다. 재단이 어둠에 잠깁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밝습니다. 내일 또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국수를 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괜찮아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강선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원룸입니다. 재단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합니다. 외롭지만 충만합니다. 늙었지만 살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한 그릇의 국수로요. 창밖에서 국화향이 은은히 풍깁니다. 가을밤은 깊어가지만 향기는 남습니다. 선희의 선희도 그렇습니다. 세대를 넘어, 계절을 넘어 이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잠듭니다. 편안한 잠입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강선희는 미소 짓습니다. 68년의 인생, 이제야 찾은 의미입니다. 짐이 아닌 선물이 된 삶입니다. 그 삶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 국화처럼 피어나고 국수처럼 따뜻하게. 여기까지 강선희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선희가 얼마나 큰 울림이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으신가요? 담소라디오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